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북클럽 이한입니다. 오늘은 노동과 페미니즘이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혹시 조남주 작가님의 82년생 김지영 작품을 접해보셨을까요? 이걸 보고 마음이 울렁였던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혹은 페미니즘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아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법 오래된 책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배워가는 게 참 많았습니다. 페미니즘을 어떻게 공부해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때 한 4년 전쯤이네요. 그때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하며 읽었던 책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 독서 모임에서도 다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적극 추천한 결과 1주차에 읽어볼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지, 그리고 또 왜곡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 맛보기로 들어가는 말, 그리고 제 1장,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노동과 페미니즘 제 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성이 겪는 상당수의 문제는 이를 표현할 언어와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노동 영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성의 노동 또한 기존의 개념과 언어로는 다 표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음에도 그 일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사노동과 감정노동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교환 가치를 가졌을 때 비로소 그 일을 노동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당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됩니다. 지금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그 가치가 되겠죠. 이 책은 여성 노동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노동을 기존의 시야, 즉 남성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이 그간 왜곡돼 표현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동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지배 계층인 남성들에 의해 생산된 지식으로 객관성과 과학성이란 단어를 쓰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동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했고, 그렇기에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가정들을 전제로 하여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책의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인식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 그리고 기존의 지식 체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다. 가부장적 위계 질서가 강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 동일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는 하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다. 성별 분업 구조가 뚜렷한 사회, 그리고 노동의 개념이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만 해석되는 상황에서 노동 문제는 남성적인 영역의 문제로 인지되기 쉽다. 여성은 집 안의 영역, 노동은 집 밖의 영역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 경제, 정치, 법 또는 과학과 기술이 남성성과 연관되어 인식되어 왔듯이 노동의 영역도 다분히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만을 노동으로 보는 관점, 여성은 직업 의식이 없다는 통념, 여성의 남성에 대한 상대적 저임금은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사고, 여성은 쉽게 이직하는 저숙련 노동력이기 때문에 투자의 필요성이 적다는 기업의 논리, 여성은 생계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우선적으로 해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은 남성 중심의 노동운동과 지식 생산의 결과물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의 정의를 새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정고미라.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주부는 노동하고 있음에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로 인해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집에 있다. 혹은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표현되곤 합니다. 둘째로, 감정 노동입니다. 노동을 바라보는 시야는 서양의 이성주의에서 왔습니다. 남성은 이성, 여성은 감성이라는 이분법에서 후자를 가치절하하는 관점에서 기초합니다. 기존의 노동 개념은 육체 활동이나 머리를 쓰는 정신 활동만을 인정하는데 이 개념에는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방금은 아주 많이 요약한 것이고 좀 더 살을 붙여 전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은 가치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강제되어진다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노동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보다는 그 작업을 하는 상황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나 보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으로 바라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이성적이고 능동적인 존재, 여성은 감정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봅니다. 과거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보살핌의 역할은 이제 여성 직종과 주부에게 직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러한 보살핌은 여성의 본성일 뿐이며 노력과 학습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성 이데올로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약자에게 모성애를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약자가 보살피는 사람에게 의존하기에 종속적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모성애를 이유로 보살핌 행위가 사회적으로 강제되어진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듯 보이지만 사회적 규범을 통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결혼 제도를 통해
남편의 가족으로 이사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미혼으로 취급합니다. 여성에게 결혼이란 기존의 가정을 두고 남편의 가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이사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사할 것을 강요합니다. 남성은 줄곧 살아왔던 가정 속에서 살아가며 여성은 그러한 남편의 가족에게 편입됩니다. 남편은 여성이 자신의 가족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가족 전체의 복지에 이바지할 것을 바랍니다. 이때 여성은 남편이 그 가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1대1이 아닌 집단을 상대하게 됩니다. 애초에 평등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죠. 여성은 다수를 상대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됩니다. 내 가정이 아니라 편입된 남편과 자녀와 또 시부모를 모시는 환경에서, 그리고 효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은 그들에게 애정을 가질 것을,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렇게 여성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 자체를 만들도록 요구됩니다. 이 노력은 감정 노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감정이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여성은 이상적인 가족 관계가 되기 위해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 아님은 인격적 부덕함으로 여겨져 노동이 아닌 개인의 과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불만을 참고 인위적으로 애정을 키우는 이러한 감정 노동은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하기보단 가족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구조적으로 강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노동은 여성이 남편에게 귀속된 입장에서 가족이라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효가 중요시되는 문화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효가 강조됩니다. 그렇지만 모성애 등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 역할로 인해 여성의 감정 노동은 당연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 노동이 여성에게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효가 남성, 여성 모두에게 강조된다는 이유로 이 감정 노동은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감정 노동은 비단 주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정 내에서가 아닌 사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는 여성이라는 성 역할 때문에 감정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정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부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을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자칫 여성의 인격을 사물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감정 노동은 육체적 노동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마음까지 착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억압 과정을 여성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1장의 내용입니다. 어떠셨을까요? 이 책이 마구마구 궁금해지셨을까요? 저도 이제 절반 남짓 읽었는데 마저 읽어보려 합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난 뒤에 이를 정리하고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쳐서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부라도 먼저 소개했습니다. 제1장은 영상에서 이렇게 상세히 다루었으나 책 내용 전체를 이렇게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여러분은 책을 펼쳐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클럽이 있는 날
우리 언니들과 감상을 나누는 걸 영상을 찍고자 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니들과 나눈 이야기는 제가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과는 물리적으로 함께하진 못해도 간접적으로나마 같이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듣고 또 책을 읽어보시고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생기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언니들의 북클럽 구성원과 다시 공유해보려 합니다. 언니들의 북클럽, 그리고 노동과 페미니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